안녕하세요. 아는 부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절차와 함께 각 단계별로 어떻게 계약을 진행해야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신혼 시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임대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아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충분히 가치 있고 아깝지 않을 테니 끝까지 봐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나 아파트 어떤 유형의 주거 형태이든지 전세 계약하는 과정은 동일한데요. 전세 물건 찾기, 가계약금 입금,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잔금 및 이사,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전세 물건 찾기입니다. 전세 물건을 찾을 때에는 다음에 4가지를 체크합니다. 내가 살 집을 찾는 게 가장 먼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춰 지역, 위치, 평수, 층 등을 알아볼 텐데요. 내가 가진 돈과 대출 금액을 합쳐서 얼마가 가용한 금액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는 은행에 문의해서 예산의 범위를 정하겠죠. 그 다음으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예산에 맞는 물건들의 위치와 평수, 층, 인테리어 상태, 가격, 부동산의 이름과 연락처들을 문서로 정리한 후에 전화 임장으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전에 조사한 물건의 자세한 상태를 물어보고 비슷한 가격대의 물건을 추천받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정해보고 부동산에 다시 전화해서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았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하기. 가장 먼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보험이란 내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제도예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가입 시의 전세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보증료는 전세 보증금액 2억, 전세기간 2년을 기준으로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한은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 늦은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이버에 전세보증보험이라고 검색을 하면 상단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가 뜨고 들어가면 좌측 메뉴에서 보증신청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클릭하면 스스로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차로 확인을 해보시고 미심적인 부분은 반드시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봅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만 사정상 보증보험 가입은 안 되지만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시세를 파악할 것. 주택의 매매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 가격이 매매 시세 대비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인데요.
전세가가 매매 시세의 70% 이상인 곳은 피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전세 금액을 집주인이 못 돌려주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고 낙찰된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낙찰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높아야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시세의 70%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시세 파악만 제대로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거래가는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통의 경우 내가 직접 알아보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부동산 사장님의 말만 믿고 시세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꼭 내가 시세를 정확히 알고 확인하도록 합시다. 아파트의 경우는 네이버 매물과 실거래가를 통해 바로 파악이 되지만 빌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의 경우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슷한 연식이나 평수, 구조, 향, 층 등을 갖는 빌라를 잘 분류해서 비교해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고 확인합니다. 물건을 찾았고 시세 파악까지 완료했다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고 확인합니다.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도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집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집인지, 집을 담보로 돈은 얼마나 빌렸는지 등에 대한 집에 대한 모든 이력이 나와 있는 장부인데요. 인터넷에서 700원만 내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볼 줄도 알아야겠죠? 여기를 보시면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해당 물건의 실소유자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집을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적혀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주입니다. 소유주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요청해서 소유자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압류나 경매가 걸려있는 경우도 갑구에 표시되게 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 다른 권리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출이 있다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반드시 상환 계획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잔금 전에 미리 상환이 가능하다면 미리 상환을 요청하고 상환 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자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때는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은행 담당자를 미리 알아놓고 상환 당일에는 은행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확인까지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환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임차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장님이 발급해서 보여주시지만 직접 발급해서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등기부 등본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등기부 등본은 계약 전에도 확인해 보지만 계약 당일, 계약 후에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떼고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세금 체납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 명의자가 세금을 체납했다면 추후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받는 순위가 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국세 완납 증명서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등기부 등본과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었으면 드디어 가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단계인 전세 물건 찾기에서 설명한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 가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고 반드시 숙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는 다음에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확인했으면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겁니다. 하지만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가계약 시에는 가계약금은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정도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 금액의 10%가 넘지 않는 선에서 일반적으로 중개인이 안내해준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좌 명의 확인하기. 계좌의 명의가 내가 앞에서 확인한 명의자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했던 소유자의 명의의 계좌가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두 번째, 가계약 문자 내용 확인하기. 가계약을 진행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문자로 물건과 계약 내용을 보내주시는데요. 이때 주소, 전세금, 가계약금 및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의 문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모두 동의하시면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이때부터는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을 파기할 시에는 내가 입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써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에 네 가지를 확인해 봅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를 맞춰서 주는데요. 전체 금액의 10%에서 이전에 입금했던 가계약금은 제외하고 입금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다음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돈을 입금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집주인과 소유자를 직접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집주인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리계약을 하게 된다면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해서라도 꼭 매도자 본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대리계약은 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계약서 작성 당일에 등기부 등본과 국세,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등기부 등본은 계속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날에도 변동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확인서도 최근 날짜로 다시 확인합니다. 세 번째, 명의 변경 관련 특약을 추가합니다. 계약 사항에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빌라왕 같은 사람이 집주인으로 바뀔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약 추가를 요청합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 만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명의 변경 시에는 명의 변경 전에 새로운 명의자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특약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보증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특별히 임대인에게 부탁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부탁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챙겨놓도록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네이버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검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출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보증보험은 이사한 후에만 가입할 수 있으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확인하셨으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를 입금하면 됩니다. 잔금 및 이사 날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사하는 날, 나머지 잔금을 내고 이사를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날 오전에 큰돈이 오가고 이삿짐이 빠지면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체크해야 할 것들을 미리 리스트업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대출 상환 확인하기. 만약 그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고 집주인이 대출 상환을 약속했다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은행에 내가 직접 전화를 해야 되겠죠. 이때 은행의 연락처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해둡니다. 두 번째, 전입신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요즘은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 임대료 30만 원 이상이면 임대차 계약일 30일 내로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 임차인이 신고를 하는데 이때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니 임대차 신고를 하셨다면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의 순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이사 당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대항력 확인하기. 이사 당일 그리고 다음날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떼봅니다. 등기부 등본은 계속해서 떼어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원래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없었는데 등기부 등본 발급 시에 처리 중이라고 나오면 집주인이 이사 당일에 새로운 대출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통해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대항력의 약점을 악용해서 작정하고 사기친 경우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대항력은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즉 그 주택에서 내가 살고 있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권리인데요. 대항력이 발생한 다음에는 이 집에 어떠한 다른 권리가 들어오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대항력 발생일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에, 즉 전입신고하는 날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 당일에 대출이 실행이 돼버리면 대출금이 우리의 전세금보다 권리가 앞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전세 시스템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주의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근저당이 원래 있던 집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 발급 시에 처리 중이라고 나와야 합니다. 돈을 갚았으면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 접수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있고 등기부 등본 발급 시에 처리 중이라는 문구도 뜨지 않는 경우는 대출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 단계입니다.
이사도 완료했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전에 준비했던 서류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따르면 되겠죠. 지금까지 전세 계약하는 과정을 크게 5가지로 알아봤고 그 안에서 체크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순서대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잘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덤비는 사기꾼들은 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절차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처음이라면 사용하는 부동산 용어도 낯설고 확인해야 할 것들도 많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꼭 시간을 투자하셔서 영상을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고 그 외에 경매 유료 상담이나 교육을 원하실 경우에는 메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안전하게 잘 진행하시고 긍정적인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